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발전기라든가 전동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발전기는 기전력이죠. 그리고 전동기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발전기에서의 기전력을 생각해 보는데, 자, 먼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고 갑니다. 일단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힘을 받게 되죠. 그렇죠? 자석 사이에다가 도체를 주고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힘을 받는데, 그걸 우리가 전자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F는 BIL sin 세타, FBIL sin 세타, 이거 꼭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힘에 대한 거였고, 이거하고 같이 이제 외워야 될 것이 바로 이 유도기전력이었죠. 이번에는 이 자석 사이에다가 도체를 놓고 우리가 운동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E는 VBL sin 세타, V는 회전 속도를 의미하고, B는 자속 밀도, L은 도체의 길이, 그리고 sin 세타, 회전하니까요. 그때 이루는 각에 따른 sin 값에 이렇게 비례해서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졌었죠. 그러니까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둘이 쌍으로 FB, IL sin 세타 이거 하고 EVBL sin 세타 이거는 그렇죠? 서로 상호간에 관련 있는 두 가지 내용. 이건 힘을 의미하고 요거는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직류발전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도체를 우리가 전기자를 이제 회전시키게 되죠. 근데 이게 사실 아까는 우리가 어떤 개념도였고요. 여기에서는 이때의 극수도 다릅니다. 극수도 뭐 4극, 6극 이렇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도체 한 개가 갖는 유기기전력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E는 VBL sin 세타 한 개의 유기기전력을 물을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도체 전체가 받게 되는 유기기전력, 도체 극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병렬 회로수도 존재하고, 또 여기에도 우리가 도체 수도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극수도 여러 개.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 전체가 받는 유기기전력을 우리가 크게 E라고 표현한다면 60A분의 A는 병렬 회로수고요. PZ 파이 N, P는 극수, N극 S극의 개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Z는 도체수, 파이는 자속이죠. 자속. 그리고 N은 분당 회전수를 의미합니다. 분당 회전수. 그래서 자, 이거는 증명하는 과정은 저의 다른 그 기능사 필기 강의 자세하게 해놓은 것들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혹시 보시고 싶을 분들은, 근데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결론만 기억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60A분의 P자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60A분의 P자판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발전이 이루어져서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전기자의 반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전기자 도체에 전류가 발생하면, 전류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쪽에 발전을 통해서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도 전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전류가 여기 도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도트는 전류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쪽으로, 여기 크로스는 전류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이 방향으로 얘는 자속들이 생기고, 나오면 얘는 이 방향으로 즉 자개가 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하에 걸려서 전기자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죠. 전기가 흘렀다는 얘기는 거기에 자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또 마찬가지죠. 여기 도트에도 이제 이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각각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기 전에는 여기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이 자속만 있었는데, 지금 여기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에 이런 자개가 이거에 영향을 주면서, 즉 얘는 전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그러면 자개가 생기고, 얘도 전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자개가 생기면서 이렇게 원래 자속에 이렇게 휘어져 버린다는 거죠.
얘가 그대로 이렇게 갔었는데 얘가 이런 전기자에 의한 이 자개가 발생하면서 여기 자속이 분포가 이동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전기자 조체의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하고 자속 분포가 이렇게 이동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기자 내부에 지금 전류가 안 흘렀을 때야 뭐 괜찮았지만 발전을 통해서 부하가 걸려 있을 때 전기가 흐르고요. 그때 이 전기자에 당연히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런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발생하면서 원래 주자속이 이렇게 변형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고, 그럼에 따라서 이 전기자의 이 중성축마저도 얘가 이렇게 옆으로 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중성축도 이동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우리 자전축이 이동하듯이 이렇게 이동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현상 자체를 전기자 반작용이다. 전기자 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발전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발전하면서. 그래서 이 반작용은 지금 이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반작용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쏴주는 주자속이 있었는데 그곳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가 막아버리니까. 그럼 발전 자체가 잘 안 되겠죠. 주자속이 감소한다. 이걸 우리가 감소한다. 자속이. 그래서 감자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편자작용. 편자는 뭐냐면 자속이 편중된다. 그 얘기죠. 이렇게 편중됨으로써 중성축이 이동하고, 어떻게 이동하냐면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하고, 뒤에 나오지만 전동기도 이제 비슷한 효과가 있죠.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부분에서 썸낙이라고 그랬죠. 불꽃이라고도 하고, 썸낙이 발생해서 정류자 그 편간 전압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 얘기죠. 자, 전기자 반작용이 뭐다?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 때문에 또 자속이 만들어지면서 원래 계자에서 이렇게 흘렀던 주자속이 이렇게 이동해버리는, 자속 분포가 이동하고 중성축도 이동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런 현상을 이제 전기자 반작용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방지하는 대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여기다 뭘 하냐면 이 계자 이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전류를 흘려 보내는 거죠. 여기에 이 자속, 여기에 지금 X잖아요. X면 여기가 노트가 되고, 노트면 여기가 X가 되도록 이렇게 반대가 되도록 이렇게 권선을 감아서 역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제 보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걸 우리가 보상 권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자에다가 구멍을 파서 여기에다가 권선을 감아서 지금 전류를 좀 흘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극은 뭐냐면 이렇게 보상하는 자석을 우리가 보극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휘어진 자석을 보상하기 위해서 여기에 별도의 전자석을 두어가지고, 그렇죠? 이것들을 이제 보극이라고 하는데, 이걸 두어서 중성축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얘도 주자속도 다시 제자리로, 완벽하긴 않겠지만 거의 돌려버리는 이런 대책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을 대응한다 그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 계자에다가 이렇게 보상권선을 두거나 보극, 이런 보극을 두어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전기자 반작용의 이유. 발전이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그렇죠? 발전이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전기자에서 당연히 전류가 흐르고 처음에는 없었던 자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주자속이 이렇게 변형이 되고 중성축도 이동해 버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계자에다가 구멍을 파서 권선을 감아서 전류를 좀 흘려주고 그럼 상쇄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보극을 두어서 역시 이런 전기자 반작용에 대응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정류자로 가보겠습니다.